그러면 밤잠이 문제다. 그러면 낮잠부터 파악하잖아요. 네. 하루 일과를 다 전체적으로 맞아요. 파악하고. 네. 그러니까 잠을 해결할 때는 하루를 통째로 봐야 되는 것이지 밤잠 따로, 낮잠 따로 이렇게 보면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로도 들리네요. 안녕하세요, 알잠 멤버 여러분. 오늘은 두 돌 무렵 그리고 그 이후 아기들의 밤잠 문제 정말 너무 어렵죠. 사실 이런 문제는 금쪽이를 가고 싶을 정도로 매우 힘들어 하시는 부모님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때부터는 말을 타야 말이죠. 그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확인을 하다가 저명한 아동 심리학자의 말을 좀 인용을 했는데요. 에드워드 크리스토퍼슨 박사가 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밤에는 온 가족이 너무너무 피곤해서 아이가 잠자리를 거부하고 잠들기 힘들 때 이 문제를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낮에 보이는 행동부터 공략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그 두 돌이 아니라 더 어렸을 때도 저희가 코칭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밤잠이 문제다. 그러면 낮잠부터 파악하잖아요. 네. 하루 일과를 다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네. 그러니까 잠을 해결할 때는 하루를 통째로 봐야 되는 것이지 밤잠 따로, 낮잠 따로 이렇게 보면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로도 들리네요. 네. 즉 낮에도 스스로 진정할 수 있는 능력, 셀프 수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하는데, 특히 어렸을 때는 울음으로 그냥 대체하고 말았지만 이제는 아이가 스스로 걸어 나가고 아니면은 떼를 쓰고 잠투정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진정할 수 있는 능력을 꼭 키워야 한다라는 이야기 같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잠에서 맨날 깼을 때 매번 달려가서 양육자가 개입을 하거나 아니면은 무언가 엄마가 행동을 했을 때 얘가 안정이 되는 이런 패턴으로 가다 보면은 아이는 스스로 진정할 방법을 아예 터득하지 못하고 양육자가 꼭 개입을 하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해줘야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이의 습관이나 행동 훈련에서 셀프 소딩, 스스로 진정하는 능력은 너무 중요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돌 이후에 아이들 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3가지 정도의 팁을 좀 드려보도록 하려고 해요. 첫 번째, 아이가 신체적으로 어느 정도 좀 피곤해야 합니다. 네, 에너지를 좀 써야죠. 네, 맞아요. 네. 낮 동안에 사실 열심히 놀아주긴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아이가 에너지를 좀 발산할 수 있도록 좀 열심히 놀아줘야 하고, 놀아주는 것들이 외부를 나가지 않으면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내에서도 아이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또 마련해 준다고 한다면 분명히 충분히 실내에서도 움직일 수 있거든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방학 때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것이 다 맞아요. 같이 늘어지잖아요. 그러면 오전에 늘어져 있어요. 그리고 점심 먹은 후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죠. 그러면 초저녁까지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에너지가 그때 이제 각성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밤잠 되게 어려워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힘드셔도 아이들 수면과 아이들 발달, 뭐 인지, 집중 이런 것을 위해서는 조금 일찍부터 활발하게 움직이고 오후가 되면 오히려 약간 늘어져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후에는 뭐 퍼즐 맞추기라든지 아니면 블럭 쌓기 같은 차분한 놀이들을 좀 진행을 하시고, 오전에 너무 덥지 않은 시간을 좀 피해서 아니면 너무 춥지 않은 시간을 피해서 그 시간에는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거나 여건이 된다면, 아니라면 집 안에서도 아이가 신체적으로 조금 놀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많이 고안해서 놀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온 가족이, 온 집안이 조용하고 잠잘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한 분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시고 아니면은 엄마나 아빠 중 한 분이 아이를 데리고 너는 이제 자야 돼. 잘 시간이야, 들어가. 라고 한다고 하면 아이는 얼마나 속상할까요? 또 제가 이렇게 코칭을 해드리다 보면 잠잘 분위기를 만들어준다고 말씀을 하세요. 네. 빨리 재우고 나와서 나는 뭘 해야지, 네. 텔레비전을 봐야지, 뭐 해야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이들에게 분위기상 다 들켜요. 아, 그죠. 그래서 활동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아이가 8시에서 9시 사이에는 자야 되는데 그때 양육자도 같이 잘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 잠잘 분위기를 애초에 만들어 놓고 잠 재우고 푹 잠든 다음에 활동을 하시기를 훨씬 더 추천을 드립니다. 세 번째,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요. 스스로 진정할 수 있는 능력을 밤뿐만 아니라 낮에도 정말 열심히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건 혹시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아이가 들어주면 안 되는 요구를 하면서 때를 쓸 때 대부분은
뭐 처음에는 윽박을 지르다가 나중엔 들어주다가 이렇게 네, 되죠. 왔다 갔다 하죠. 네. 그렇게 되면 아이는 스스로 안 되는 요구에 대해서는 스스로 포기하면서 진정할 줄 아는 그런 힘을 못 기르게 되죠. 그럼 밤에도 자기는 자기 싫은데 엄마가 자라고 해요. 그럼 잠잘 시간인 줄 알아요. 그럼 스스로 진정해서 잠을 들어야 되는데 네. 때를 쓰고 안 자겠다고 하겠죠. 그리고 스스로 어떻게 잠이 들지를 모르게 되겠죠. 낮에 때를 쓰고 운다면 사실 이걸 그냥 무조건 들어줘야 할 것이 아니라 되는 일인지 안 되는 일인지 한계를 확인을 분명하게 정하고 해서 네. 정하고 들어줘야 하는 일이면 들어주시면 그렇지 않다면 끝까지 일관적으로 밀고 나가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부모가 단호하고 일관되면 아이는 포기하게 돼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진정된 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칭찬이 중요하죠. 아, 정말요? 네. 네. 눈 맞추고 안아주고 칭찬해주고 이러면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너 정말 잘했다. 칭찬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돌 이후가 되면 스티커 보상 방법도 많이 네. 통하는데요. 네. 아이가 조금 인지가 빠른 편이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스티커가 합니다. 아주 동기부여해 주죠. 엄청 좋죠. 저는 스티커를 그렇게 많이 사게 될 줄 정말 몰랐거든요. 네. 오늘은 두 돌 이후의 아이의 수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다뤄봤는데요. 두 돌 이후가 된다면 아이의 수면 문제는 이제 수면 단독의 문제가 아니라 훈육 문제와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밤잠을 잡으려면 낮에 생활을 한번 꼭 들여다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육아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바라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꿀잠은 알잠!